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4쪽, 15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것들이 전부 다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용어였는데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4쪽 1번입니다. 준기내 반 남학생들이 윗몸 말아올리기를 하였습니다. 준기내 반 남학생들의 기록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계속 체력 측정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윗몸 말아올리기를 하였는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몇 회, 몇 회를 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준기내 반 남학생들의 윗몸 말아올리기 기록인데요. 6명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준기, 명환, 은민, 형진, 정훈, 상철 이의 기록인데요. 준기는 3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한 학생이 상철이네요. 상철이는 68, 68회를 했고요. 가장 적게 한 학생은 형진이 17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이 다양한데요. 여기 아래 보면 등급별 횟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력 검사를 하면 그 종목에 따라서 어떤 등급이 있는데요. 윗몸 말아 올리기 5학년 남학생의 경우에 등급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이다. 그러면 80회 이상 한 학생이 윗몸 말아 올리기를 80회 이상 한 학생이 1등급이고요. 또 2등급은 40회 이상, 79회 이하 한 학생, 그리고 이렇게 쭉 각각의 등급이 5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의 표를 보면 준기내 반 남학생들의 각각 윗몸 말아 올리기의 등급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말해보세요. 준기는 36회를 했죠. 36회, 36은 포함되는 범위가 여기죠. 22 이상, 39 이하. 그렇죠? 그래서 3등급이에요. 그러면 준기가 속한 등급은 3등급이고 3등급에서 물어본 것이 횟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22회 이상 그리고 39회 이하 이것이 3등급의 횟수 범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준기와 같은 등급, 즉 3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즉 윗몸 말아 올리기 기록이 22회 이상이고 39회 이하인 학생을 찾으라는 겁니다. 22 이상이니까 명환이 되겠죠. 그리고 은민이는 너무 많이 했어요. 형진이는 22보다 적고요. 그 다음 정훈이도 39회니까 3등급에 속하겠죠. 정훈이가 만약에 하나만 더 했다면 2등급이 되었겠죠. 40 이상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준기와 같은 등급의 학생은 명환이 정훈이가 되겠습니다. 명환, 정훈. 다른 학생들의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 은민이 같은 경우 51회니까요. 2등급이겠죠. 형진이 17회이니까 4등급. 그리고 상철이 같은 경우에는 68회.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은민이와 똑같은 2등급이 되겠네요. 여기는 3등급, 3등급, 3등급. 이렇게 우리가 표를 보고 등급별 횟수를 보고 등급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그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가 3등급이라 22회 이상 39회 이하죠. 우리가 이상이랑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수와 같거나 그것보다 큰 것, 그것이 이상이고요. 기준이 되는 수와 같거나 그것보다 작은 것이 이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수 22, 여기가 20인데요. 22를 포함하겠죠. 22 이상이니까. 그리고 39가 여긴데요. 39도 포함하겠죠. 39 이하니까요. 따라서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22부터 이렇게 39까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22, 39.
이것이 22 이상 39를 수직선에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수의 범위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용하여 수직선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5 이상 8 이하인 수, 5 이상 8 미만인 수, 5 초과 8 이하인 수, 5 초과 8 미만인 수. 이상, 이하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기준이 되는 수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색칠하는 것으로 그 수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초과,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되는 수는 포함하지 않아요. 5 초과라고 하면 5보다 무조건 큰 수, 8 미만은 8보다 무조건 작은 것, 작은 수, 8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수직선에서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때는 5 초과 8 이하인 경우에 8은 포함하고 5는 초과니까 포함하지 않겠죠. 5 이상 8 미만에서 5는 포함하고 8은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2번. 연수가 씨름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몸무게가 48kg인 연수는 어느 체급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체급별 몸무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40kg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백두급 체급에 출전을 합니다. 씨름대회에. 몸무게가 예를 들어 63kg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55kg 초과이기 때문에 태백급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 씨름 같은 경우에 체급별로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수는 48kg이에요. 그러면 연수가 속한 체급은 여기가 되겠죠. 45 초과 50 이하, 즉 지리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수가 속한 체급 지리급이고요. 이때 몸무게 범위는 45kg 초과 그리고 50kg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45kg 초과이니까요. 45인 여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kg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50은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45.1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45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그렇죠. 여기 아까 63kg은 사실 선생님의 체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씨름 대회에 나간다면 태백급에 들어가겠죠. 어떤 친구가 씨름 대회에 나가는데 그 친구의 몸무게가 50이다. 그러면 어떤 급에, 어떤 체급에 나가야 될까요? 설화급일까요? 지리급일까요? 50kg이니까 여기 50 초과는 50과 같은 건 안 됩니다. 50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설화급이 아니라 지리급에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50 이하라고 하는 것은 50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친구의 몸무게가 45kg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지리급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 45 초과라 45는 포함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는 여기 한라급에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